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고택 체험 캠프를 가게 되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집으로 밤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고택에서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리곤 했다. 고택에 머무는 동안 과거의 생활을 체험하고 직접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친구들과 나는 산책을 하다가인 기척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 소리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길을 나섰다. 고택 주변은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고택 뒤쪽에 위치한 작은 연못가에 도착하게 되었다. 연못 수면 위로 반사되는 달빛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 고택에 귀신 이야기가 있대라며 말을 꺼냈다.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이 고택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밤마다 고택 주변을 떠도는 그녀의 영혼이 나타난대.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고택을 맴돈다고 해.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놀리느라 만든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가까워졌다. 너희 아무 소리도 안 냈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고 모두 고개를 저었다. 다들 겁에 질려 자리를 뜨려는데 방금 전까지는 잠잠하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나뭇잎이 떨리고 연못의 수면이 출렁였다. 그 순간 무엇인가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연못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하얗고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연못 쪽으로 다가가더니 사라졌다.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봤어? 다들 봤어? 라고 외쳤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겁에 질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 밤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했을지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있었을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고택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그날의 경험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아직도 그때의 차가운 기운과 하얗게 빛나던 형체가 잊히지 않는다. 고택에 갔던 친구들 모두가 그 후로는 다신 그곳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마치 무슨 금기처럼 말이다. 그리고 가끔씩 그 고택 캠프에 대한 뉴스를 보면 여전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왜 그 고택을 떠나지 못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호기심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도 언젠가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와 내 친구들은 두 번 다시 그 밤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애정민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는 하나의 작은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늦은 밤에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용한 밤 공기를 만끽하는 시간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산책을 나선 정민은 단지 내 작은 공원의 긴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을 틀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였다. 그때 옆쪽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무시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 생긴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꽤 허름했고 얼굴은 이례적으로 창백했습니다. 정민은 순간적으로 그를 노숙자인 줄 알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민은 그 기분 나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얼른 벤치에서 일어나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뒤를 뒤돌아 바로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민의 마음은 찜찜했지만 별다른 권한이겠지 하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고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정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전날의 일을 잊고자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도 오후 수업도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겠지 싶어 받지 않았지만 같은 번호로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무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숨소리뿐 너무나 생생한 숨소리. 그렇지만 그저 잘못 걸려온 전화라 생각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민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최근 경험했던 이상한 일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취기가 올라장난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귀신이라도 붙었나봐 라며 농담을 했죠. 정민은 덩달아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이상한 기운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용기를 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방 안에 있었고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봤나요? 놀라서 눈을 떠보니 침대 위였습니다. 가슴이 끈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방금 꾸었던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들려고 했으나 이번엔 누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창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서 있던 그 얼굴은 그날 밤 공원에서 보았던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고 깊고 검은 눈동자로 정민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순간 정민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떴습니다. 그러나 창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은 더 이상 밤에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는 그 이후로 집안 구석구석에 미약한 시선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정민의 마음속 깊이 남아 그는 그날 밤 이후로 홀로 어두운 곳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회사원 민수는 늘 야근이 잦았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팀원들은 모두 긴장 상태였다. 마침내 금요일 저녁 민수를 포함한 팀원들은 중요한 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모였다. 회의는 예상대로 길어졌다. 밤 10시를 넘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졸기 시작했고 회의실 밖은 깊은 어둠이 드리웠다. 밖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타고 부딪히는 빗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발표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피로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고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런 시간에 누가 방문했을까?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발표를 계속했고 모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몇 분 뒤 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의도가 있는 듯한 강한 두드림이었다. 이번엔 팀장님이 직접 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회의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불안했다. 이상한 기운 속에서 회의는 계속되었다. 새벽 1시를 넘기고 모두 피곤해 지쳐갈 때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회의실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서 빛을 비추며 모두는 당황해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벨소리는 분명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알지 못하는 휴대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핸드폰은 테이블 한쪽 구석에서 울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지나가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를 확인하니 이 회사의 전화번호였다는 걸 깨달았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번호는 분명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번호였다. 팀장은 동요를 억제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그저 정적만이 들려왔다. 동시에 회의실 문이 저절로 천천히 열리며 찬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고 갑자기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 냄새의 정체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에게서 경계심과 공포감을 자아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모두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결국 민수 혼자 방에 남게 되었다. 초조한 민수는 서둘러 발표 자료를 정리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눈에 띄게 낡고 오래된 파일 하나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다. 제목은 다시 돌아오다 였다. 파일을 열자 영상 파일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지금 여기 회의실 모습이 보였고 화면은 흑백으로 반전된 체온과 잡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의 민수 주변에서 흐릿한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본능적인 공포감에 민수는 마우스를 눌러 영상을 끌었지만 컴퓨터는 먹통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영상 속에 민수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소름 끼치는 웃음을 띠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컴퓨터의 스피커를 통해 직접 들려왔지만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잡음 속에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가 현관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현관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바닥에 놓인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엔 스피커를 통해 민수가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밖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문 뒤편에서 다정한 듯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나가고 싶어? 민수는 뒤로 물러섰고 문 너머로는 아무도 없었다. 묘한 아침이 되었고 동료들이 잠에서 깨어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결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그가 털썩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는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다시 돌아오다라는 메시지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 사건은 일종의 미스터리로 남았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떤 이들은 자정 즈음 회사 안에서 민수가 회의하던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을 흘렸다. 그리고 매년 그 회의가 열렸다는 같은 날짜가 다가오면 회사의 모든 전등이 자동으로 꺼지고 그 회의실의 문이 잠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민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고 언제나 누군가 그를 다시 데려가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